리액트 오브젝트의 핵심은 PyQt의 이제 핵심적인 개념은 시그널 슬롯이라는 개념인데, 시그널이 뭐냐면 사용자가 메뉴를 클릭하거나 버튼을 클릭할 때 메뉴나 버튼 객체에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전달되는 것과 같은 이벤트 메시지와 이벤트 메시지를 호출하는 함수입니다. 이벤트 메시지 처리를 하는 핸들러를 호출하는 함수입니다. 조금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고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슬롯은 뭐냐면 윈도우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래서 시그널 함수가 실행되었을 때 이를 처리해주는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함수를 의미하는데 슬롯이라고 부르는데 뭐 말로만 이렇게 들으셔서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그 이전에 우선 그 윈도우의 메시지 처리 방식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MS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다른 리눅스가 사용하고 있는 X 윈도우라는 것도 맥킨토시 애플 맥에서 사용하는 윈도우도 처리 방식은 기본적인 건 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만약에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그래서 파일하고 열기라는 메뉴를 클릭했다 라고 하면 그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메시지가 돼서 윈도우 OS에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OS는 우리는 지금 현재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윈도우로 전달이 되고 그 윈도우에서 다시 해당 프로그램으로 그 마우스 클릭 이벤트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럼 이제 MS 워드 같으면 MS 워드가 그 이벤트 메시지를 받겠죠. 이벤트 메시지를 다시 그 MS 워드는 그 메뉴 객체, 지금 메뉴가 하나씩 떠 있는데 메뉴 하나하나마다 이게 객체로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메뉴 하나하나에 그 만들어져 있는 객체로 그 이벤트가 전달이 되고, 그럼 이벤트를 전달받은 그 객체는 그 핸들러라고 해서 그 이벤트에 맞는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처리를 해줄 것인가를 사전에 정의해 놓은 핸들러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클릭이 되면, 이벤트가 이제 화면에서 발생이 되면 OS를 운영체제를 통해서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다시 그 하위 객체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그 해당 객체에서 여기 같으면 메뉴를 클릭했다고 하면 메뉴 객체에서 그 클릭된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함수를 정의해 가지고 그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PyQt로 넘어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OS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객체로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그 전달을 받은 객체에서 그 이제 메시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이 받아들일 이벤트를 선정을 한 다음에 이 이벤트를 내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시그널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이 오타가 있는데 시그널 함수라는 걸 호출을 시키고, 시그널 함수는 사전에 이제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정의하는 슬롯 함수를 사전에 연결시켜 놨다가 그 이벤트가 발생시키면 시그널 함수를 통해서 슬롯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앞전에 봤을 샘플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quit이라는 이제 종료하는 그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그 메뉴에서 종료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함수가 실행이 되고, 이 함수에서 이 self action quit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메뉴 객체입니다. 그 메뉴 객체고 triggered라고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시그널이 됩니다. 액션 퀴트라고 되어 있는 요 객체 밑에 triggered라는 시그널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그 시그널 함수는
다음에 이 시그널을 어떻게 처리할지라는 그 처리하는 방법을 연결시켜 두는데, 그 처리하는 방법을 정의해 놓은 함수가 quit이라는 함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정의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제가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타가 있는데,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실행시켜봤던 대신증권의 샘플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복사 붙여넣기를 했었던 그 샘플 코드인데, 여기 있는 API 그 코드들은 아직 잘 모르신다고, 이해가 안 되신다고 걱정하실 필요가는 없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고,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우선 대략적인 거를 그 코드를 모양을 보면 클래스가 몇 개 정의되어 있습니다. CP 이벤트라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고, 또 밑에 CP 스타커, 이게 아마 실시간 효과를 받아오는 클래스인 것 같은데, CP 스타커라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고, 그 밑에는 CP 스탁, 이게 MST가 아마 마스터의 약자일 겁니다. CP 스탁 MST라는 클래스를 정해 놓고, 요거는 마스터로 있든 MST로 있든, 이거는 그 만든 사람이 그냥 임의로 이름을 붙여놓은 거니까 이름에 크게 의미를 두시지 마시고, 이런 클래스가 정의가 돼 있고, 마지막에 이제 my window라는 그 윈도우를 실행시키는 그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화면을 정의하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그널 슬롯이 뭐냐면, 요거를 이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 보면, 요 오른쪽에 파일을 어떤 걸 실행시킬지를 고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전 거, 그 크레온에서 만들어 놓은 그 예제는 헬로 월드이기 때문에 요걸 실행시켜 보면, 이제 크레온 그 예제 샘플 초기 단계입니다. 요 윈도우 화면을, 화면에 요런 모양으로 뿌려주도록 그 정의해 놓은 게 이제 클래스 my window라는 클래스인데, 요 클래스인데, 이 중에서 요 마우스를 요청 시작이니 요청 종료니라 하는 요런 그 버튼 3개가 있는데, 요거 클릭했을 때, 여기 보면 버튼 클릭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 버튼까지가 객체고, 버튼에서 클릭이 발생했을 때 실행되는 요 함수, 여기까지가 클릭트가 이게 시그널이 됩니다. 버튼은 객체고, 그 버튼에서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실행되는 요 함수, 버튼 클릭트라는 이 함수는 이게 이제 시그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넥트라는 걸 이용해서 그 시그널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처리하는 함수가 버튼 클릭트라고 되어 있는 함수인데, 요 밑으로 가면 버튼 클릭트라는 함수를 정해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예제 샘플 만든 사람이 저 클릭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요 정의된 함수를 그 버튼 버튼 1 클릭트에 연결시켜 줍니다. 연결시켜 줄 때는 그 커넥트 다음에 인자로 그 함수의 이름만 이렇게 갖다 적어 넣어주면, 그때 버튼이 클릭되면 이 함수를 자동으로 찾아서 실행시켜서 버튼 1 클릭트가 실행되면서 요 밑에 내용들이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제가 요청 시작을 클릭하게 되면, 요게 요청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아마 요 버튼 1인 것 같은데, 버튼 1이죠. 요청 시작하고 푸시 버튼이라고 만들었으니까, 이 버튼 1이 클릭되면서 버튼 1 클릭이라는 시그널이 발생이 되고, 시그널 함수가 실행되면서 거기서 이제 커넥트라는
그 버튼이 클릭되면 그 사전에 연결시켜 놨던 버튼 1 클릭트라는 슬롯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이 밑에 내용들이 실행이 되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까지가 여기까지가 시그널, 요걸 처리하는 요 함수, 요게 이제 슬롯이 됩니다. 그래서 시그널과 슬롯이 이제 쌍으로 이루어져서 윈도우 화면상에 나타나는 버튼이라든지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의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샘플로 만들어졌던 건 요건데, 그 크레온에 있던 건데, 요거를 오늘 시험 삼아서 화면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제로 바꿔볼 거는 그 게시판에, 크레온 게시판에 만들어져 있던 거는 실행시키면 요 버튼을 누르면 요 밑에 화면에 그 처리 내용이 나올 겁니다. 요청 시작 이렇게 누르면 크레온 샘플을 클릭해 보면 요청 시작을 누르면 조금 지나면 이렇게 그 CLI 환경으로 이제 그 텍스트로 이제 문자로 이렇게 출력해 주는데 요 화면이 아니라 제가 오늘 바꿔볼 것은 이걸 메뉴를 버튼 대신 이제 메뉴를 만들어서 메뉴를 클릭하면 여기에 찍히는 내용들이 이렇게 텍스트로 찍히는 게 아니라 윈도우 화면에 이렇게 글자로 찍히도록 윈도우 화면상에 그러니까 텍스트 화면이 아니라 윈도우 화면상에 찍히도록 프로그램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꾸는 과정에서 이 큐트 라이브러리, Qt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시고 향후에 이제 좀 더 이제 복잡한 방법은 오늘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그때그때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헬로 제 화면에 hello.py라고 helloworld.py라고 돼 있는 거를 고친 게 hello2.py인데 요 고치는 과정을 한번 제가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ello.py라고 돼 있는 거 요거를 그 복사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세이브 에즈를 해서 hello world 3이라고 치면 헬로 월드는 있고 헬로 월드 이제 3이라고 해서 그 복사본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복사본에서 우선 먼저 해야 할 게 뭐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API 관련된 파일을 그 코드를 조금 복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것에 하는 역할은 향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오늘은 그냥 요거 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CP 트레이드니 CP 유틸이니 뭐 이렇게 돼 있는 이것들이 사실은 크레온에서 제공해주는 API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API가 윈도우 콤 모델,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콤 모델을 파이썬이 사용할 수 있는 객체로 변환해서 가져오는 그 함수들이 win31.com client dispatch입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이 콤 객체를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객체로 변환해서 요 변수들에 집어넣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레온 API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요 변수들을 호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오늘은 대략적으로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고 이런 코드를 복사해 놓고 그리고 이 코드를 어떻게 알고 복사했을까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또 추가로 더 설명 드리겠지만 저도 이 코드는 샘플 코드 다른 거를 보고 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거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게 나중에 저희 보면
매뉴얼에도 있고 매뉴얼 이전에 다른 샘플 코드에서 그냥 간단히 복사해 놓으면 되는 문제니까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간단히 복사해 넣으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윈도우를 실행시키면 윈도우 창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위에 윈도우 타이틀에 이제 플러스 API 테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요 타이틀부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my window라는 메인 윈도우로 가면 여기 set window titl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그 my window라는 클래스를 정의한다고 해서 이 클래스를 정의해서 실행시켜 봐야 그 윈도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my window를 정의했을 때 뭐 이런 함수들이 앞전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 건 QMainWindow라는 그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요 밑에 이런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set geometry나 set window나 이런 함수들은 실제로는 QMainWindow에 들어가 있습니다. QMainWindow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를 상속받아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MyWindow에서 이런 함수들을 호출할 수가 있고 이런 함수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이 윈도우 타이틀 같은 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이렇게 바꾸고 윈도우 사이즈를 이 밑에 set geometry라고 되어 있는 게 윈도우 사이즈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픽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 크기를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화면 우선 이제 윈도우 타이틀 이름이 시스템 트레이드 넘버 1으로 바뀌었고 아까보다 조금 화면이 좀 넓어져 보입니다. 근데 이게 넓어졌는지 안 넓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 코드를 조금 바꾸면서 이 윈도우를 바꿀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은 윈도우를 만들 때 이렇게 코드를 쳐서 윈도우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만든 우리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Qt 디자이너를 사용해서 윈도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윈도우는 아까 윈도우에 비해서 굉장히 큰데 이건 제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사전에 만들어 놓은 게 없을 때는 파일에 가서 새로운 폼을 하나 생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성할 때 다이얼로그 대화 상자 폼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예제에서는 크레온 예제에서는 메인 윈도우라는 그 창을 만들어서 사용한 그 윈도우를 만듭니다. 메인 윈도우하고 다이얼로그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메뉴바가 기본으로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가 있는 정도인데 자세한 거는 뭐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메인 윈도우를 클릭하고 선택한 다음에 생성을 누르면 윈도우 창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 윈도우 창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샘플에서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Qt에서 이 만든 윈도우를 저장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저장해 줄 때 우리가 지금 파이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 프로젝트가 담겨 있는 폴더에다가 그 윈도우 화면을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 폼 화면을 저장해 줘야 실행할 수가 있는데 Qt 디자이너에 들어가셔서 요 윈도우를 하나 만들고 그 저장하는 걸 저장 경로를 이라는 폴더에 지금 파이썬 프로젝트를 저장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WinUI라는 것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새로 한번 기존에 만든 거 말고 또 파일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win2
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 윈도우 화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확장자가 UI 이런 게 붙습니다. 클릭하면 win2.ui 이런 화면이 저장이 되고, 요거를 어떻게 불러다 쓰냐면 이 PyQt5에 가면 이제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좀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PyQt 패키지 안에 보면 PyQt5 패키지 안에 보면 UIC라는 그 객체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패키지를 불러들여서 이 UIC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저장해 놓은 윈도우를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메인 윈도우로 가서 UIC를 보면 UIC 하고 도트를 치면 그 밑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그 파이참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load UI라는 함수를 클릭해 보면 여기다가 우리가 방금 전에 저장한 그 파일 이름을 적습니다. 여기 나타나는데 win2.ui라고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었는데 그 파일 이름을 이렇게 적어 넣어주면 win2.ui를 불러다가 그 객체는 self.ui라는 변수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쳐놓고 실행시켜 보면 이게 이게 우리가 이걸 불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윈도우가 뜨지 않고 기존에 만들어 놨었던 이 윈도우가 뜨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존 것들을 불러서 로드 UI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놨었던 코드들이 실행이 돼서 그런데 그 코드들을 잠시 주석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함수에 인자가 하나 빠졌네요. 지금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화면이 안 뜬 게, 이 함수는 두 번째 인자로 메인 윈도우 자체를 그 다음 두 번째 인자로 봤습니다. 그 셀프라는 이 단어는 그 지금 이 함수가 들어있는 이 클래스 자신을 가리키는 키워드입니다. 요걸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넣어줘야 우리가 애초에 Qt 디자인으로 작성한 윈도우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요 함수를 실행시켜준 그 효과로 인해서 윈도우 창이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제 이 타이틀이 시스템 트레이딩 넘버 1이라고 우리가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UI 요 함수를 실행시키고 나면 윈도우 타이틀이 다시 메인 윈도우로 돌아오는데, 그거는 이제 함수를 실행시키는 순서가 그 UI를 먼저 로드한 다음에 윈도우 타이틀을 바꿔줬어야 되는데, 기존 윈도우 타이틀을 그대로 써서
기존 윈도우를 가지고 윈도우 타이틀을 정해준 다음에 새로운 UI를 불러들이는 바람에 지금 이게 안 나타나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순서를 바꿔주면 됩니다. 이걸 순서를 바꿔서 실행시키면, 이번에는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넘버 1이라는 타이틀로 윈도우 타이틀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오늘 예제로 해볼 거는 여기다 메뉴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메뉴는 간단하게 메뉴바에다가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하면 메뉴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다가 파일이라는 대메뉴를 하나 집어넣고, 두 번째는 이제 API라는 대메뉴를 하나 집어넣고, 파일이라는 메뉴에는 close, quit이라는 서브 메뉴를 하나 집어넣고, API에는 check connection이라는 메뉴를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세 업데이트, subscribe라는 메뉴를 하나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런 메뉴 이름은 자기가 정하기 나름인데, 제가 subscribe 메뉴를 쓴 거는 요 샘플 코드 자체가 시세를 받아오는 거에 subscribe하고 unsubscribe 하는 그 기능 위주로 그 샘플 코드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뉴를 작성해보고, 요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장을 해줘야 효과가 나타난다. 다른 이름으로가 아니라 저장을 눌러야 여기서 실행시켰을 때, 파이썬에서 실행시켰을 때 이런 게 나타나지, 그 Qt 윈도우에서 작성해놓고 저장 안 해놓으면 여기서 백날 불러와 봐야 그 모습이 안 나타난다. 이렇게 메뉴를 시험삼아 이렇게 집어넣어 놨는데, 지금은 메뉴를 클릭해도 아무런 동작을 안 합니다. 동작을 안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벤트가 발생됐는데,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시그널 함수가 실행되고, 그 시그널 함수가 실행된 다음에 이제 슬롯 함수가 실행돼야 되는데, 슬롯 함수를 우리가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우스를 백날 클릭해봐야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 시그널 슬롯 함수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시그널 슬롯 함수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선 이 메뉴의 객체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메뉴에 가셔서 Qt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면,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와 보면 이 Q 오브젝트하고 오브젝트 네임이라는 속성값이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속성 창이라고 하는데, 이 속성 창이 가서 그 메뉴를 클릭해 보면 그 오브젝트의 그 객체의 이름이 나오는데, 객체 이름이 액션 퀴트입니다. 액션 퀴트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시그널 슬롯을 만들어 보면, 앞에 거를 좀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셀프라는 객체를 우선 먼저 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셀프라는 클래스 이름을 달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해줄 것은 이 우리가 화면을 만드는 게 이 우리가 지금 Qt 디자이너로 만든 요 UI에다 추가적으로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위 객체인 UI를 먼저 갖다 붙이고, 그 밑에 우리가 추가로 갖다 붙인 액션
이름이 뭐였죠? 객체 이름인 액션 퀴트라는 이 객체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메뉴는 클릭됐을 때 나타나는 시그널이 트리거드라는 그 시그널을 발생시킵니다. 제가 이게 스펠링이 좀 불분명해서 갖다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복사해서 트리거드라는 그 시그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버튼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 클릭이라는 여기 보면 이제 클릭트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이라는 시그널이 발생하는데, 메뉴는 클릭하면 클릭이라는 시그널이 아니라 트리거드라는 시그널이 발생합니다. 이 트리거드라는 시그널이 발생하면 거기에다 그 시그널을 처리해주는 함수를 갖다 연결해 주는데, 그 이전에 그 처리할 함수를 하나 사전에 정의를 해야 된다. 그 클래스 안에 정의를 해야 되는데, 시험 삼아서 여기다 퀴시라는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퀴시라는 내용이 출력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close windows라는 내용이 출력되는 함수를 프린트 함수를 출력하는 슬롯 함수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함수 이름을 여기다 갖다 붙여 넣어주면,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아까는 파일이라는 메뉴를 클릭했어도 아무 동작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파일 밑에 Q이라는 버튼을 메뉴를 클릭하면 이 밑에 Close Windows라는 그 문자를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액션 퀴시라는 객체에 트리거라는 그 시그널 함수에다가 퀴시라는 슬롯 함수를 연결시켜 줬기 때문에, 여기 이제 퀴에서 퀴를 클릭하게 되면 트리거드가 실행이 되고, 그걸 따라서 사전에 우리가 연결시켜 줬던 퀴시라는 함수를 실행시키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문자를 출력하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퀴 함수가 이렇게 되면 좀 너무 단순하니까 이 함수 밑에 퀴시라는 함수가 실행되면 윈도우즈를 닫는 그런 기능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하고 클로즈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지금 이제 퀴즈를 누르면 윈도우가 바로 종료가 되죠. 이제 클로즈라는 함수가 실행됐기 때문에 윈도우즈가 종료가 된 건데, 그럼 이 클로즈라는 함수는 어디 있었느냐? 이 Q 메인 윈도우에 사전에 미리 정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하고 클로즈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자기 자신의 클로즈라는 함수가 정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인 Q 메인 윈도우 클래스를 따라가서 그 안에 그 클로즈라는 함수가 있는 걸 보고 그 클로즈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는데, 그 클로즈 함수를 실행시키면 윈도우가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닫혀버렸는데, 자, 이번에는 좀 더 이제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복잡한 메뉴를 실행시켜 볼 텐데, 그 전에 잠깐 한 5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라는 키워드가 앞에 계속 붙는데, 셀프라는 키워드가 계속 붙는 이유는 이 클래스 안에서 정의되는 함수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들어가는 함수나 변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셀프라는 키워드가 계속 앞에 붙고, 여기 보시면
이제 UIC하고 load UI라는 요 함수를 실행할 때 셀프라는 인자를 주는데, 셀프라는 인자를 넘겨주는 이유가 이 load UI를 할 때 부모 클래스, 부모 윈도우의 그 위치를, 부모 윈도우를 알아야 이 함수가 실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모 윈도우를 만들도록 하는 클래스를 넣어주기 위해서, 그 객체에 대한 주소를 넣어주기 위해서 셀프라는 키워드를 넣어주고, 그 셀프는 자동으로 요 my window가 이 클래스가 만드는 객체를 가리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oad UI 함수가 요 지금 이 win2.ui를 실행시키는 그 윈도우에 부모 윈도우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셀프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테크 커넥션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커넥션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체크하는 함수를 실행하는 내용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그널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죠. 시그널 함수를 정의해야 되는데, 시그널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 요 메뉴에 해당하는 객체 이름을 알아야 되죠. 체크 커넥션에 해당하는 객체 이름이 액션 체크 커넥션입니다. 물론 요거 객체 이름은 뭐 사용자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메뉴 이름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붙는데, 요거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객체 이름이 액션 체크 커넥션인데, 이 객체 이름을 여기다 갖다 붙여주고, 이것도 메뉴니까 트리거드라는 시그널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슬롯 함수를 정의해 줘야 되는데, 슬롯 함수를 체크 커넥션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여기서 정의해 주는데, def 하고 함수 이름을 체크 커넥션인데 소문자로 그냥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대문자 소문자 크게 뭐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그 클래스 내부의 메소드는 소문자로 작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 셀프는 자동으로 따라 붙고, 여기에 이제 넣어줄 내용이, 제가 뭐를 하나 복사를 해놨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미리 작성해 놓은 걸 그대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ctypes라는 패키지를 호출을 하는데, 그 ctypes라는 패키지는 ctypes라는 패키지를 호출해주는 이런 문구를 하나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ctypes라는 건 그 컴퓨터 랭귀지 중에서 이제 C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그 모듈들을 불러올 때 이 ctypes라는 걸 호출을 하는데, 이제 체크 커넥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파이참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서 이제 접속을 하는데, 이게 관리자 권한이 아닐 때는 체크해 봐서 관리자 권한이 안 돼 있다라고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크레온 API가 정상적으로 이제 크레온 서버에 접속돼 있으면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고 제대로 접속이 안 돼 있으면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지 않았음 이런 에러 메시지를 내고 종료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앞에 함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서 체크 커넥션을 클릭해 보면 바로 끝나버리는데, 체크 커넥션, 우리가 여기 체크 커넥션 해놓고 연결시켜주는 슬롯 함수를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슬롯 함수를 체크 커넥션이라는 함수를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퀴트 함수를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바로 종료해 버렸는데, 여기다가 체크 커넥션이라는 함수를 연결시켜 놓아주면,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보면 이런 문구가,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파이참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됐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된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하고 정상적으로 접속이 돼 있다는 이런 문구를 출력한다. 이거 만약에 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안 하셨으면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오류 메시지가 이런 게 뜨면서 종료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기능을 실현시켜주는 메뉴가 기능을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요 위에 ctypes win dll shell 32 is user an admin, 요 함수는 무엇인가 이렇게 좀 궁금하실 텐데 이런 거는 진짜 깊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요 함수가 실행되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지금 파이참으로 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제 파이참이 이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됐는지 아니면 일반 모드로 실행됐는 건지 확인시켜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저도 그냥 그대로 가서 복사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함수가 어떤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이 함수가 하는 기능이 파이참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켰는지 아니면 일반 모드로 실행시켰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체크하는 함수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고, 그게 여기 추루값을 발생시키면 요 밑에 정상이라는 정상이라는 메시지를 띄우면서 그 밑에가 실행이 되고, 이게 이제 관리자 권한이 아닐 때는 오류 메시지를 띄우고 리턴 문이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바로 여기 요 부분만 실행되고 여기를 건너뛰고 요 밑에 게 실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관리자 권한이 아닐 때는 요 구문 실행하고 나서 리턴문을 만나서 이 함수를 완전히 종료하고 요 함수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이 아닐 때는 이제 아무것도 오류 메시지 외에는 요 밑에 내용이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켰기 때문에 출력이 되고, 요 밑에 내용이 출력이 되고, 요 밑에 가서는 또 다시 이제 이게 크레온 API가 정상적으로 서버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데, 여기 보면 G-Object CP Status라는 객체가 나오는데, 이게 무엇인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API 설명하면서 나오고, 우리는 그냥 앞에 지금 현재로서는 앞전에 시작할 때 요 API를 불러들이는 요 객체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in32com으로 작성되어 있는 요거를 이제 파이썬 폼으로 파이썬 객체로 바꾼 건데, CP Cybos라는 API 객체를 불러다가 집어넣은 변수가 G-Object CP Status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요 API에 의해서 요 API가 커넥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서, 그게 이제 제대로 연결이 돼 있으면 0이 나오고,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0이 아닌 다른 값이 출력되도록 해서 그런 기능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변수죠. isConnect가 이제 제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 0이 들어가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값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체크해서 실행시켜 주게 됩니다.